셀프 인테리어에 실패 안 하려면 딱 두 가지만 확실히 알면 됩니다. 바로 정확한 작업 지시와 하자 체크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멋진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 자재도 정말 열심히 골랐고 작업자를 구해서 시공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완성 후 모습이 뭔가 느낌이 다릅니다. 타일 한쪽 면이 보기 싫게 쪽 타일이 시공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축 건물은 벽면이 일정하지 않고 좁혀져 들어가기도 해서 감안해서 양쪽 끝의 타일 작업은 대칭으로 잘라내어 시공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작업하기 편한 대로 온장을 첫 모서리부터 시공해 나가서 다른 모서리를 쪽 타일로 붙여 넣어 마감되었습니다. 좋은 작업자라면 말 안 해도 알아서 타일 배치를 신경 쓰겠지만 만약 쪽 타일로 마감되었는데 미리 요청을 안 하지 않았냐고 한다면 건축주도 할 말이 없어져 버립니다. 화장실 사이즈에 맞춰서 양쪽 모서리 타일의 대칭을 맞춰달라고 작업 지시만 정확히 했어도 괜찮았겠지요. 이런 문제는 모든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배를 맡겼는데 왠지 코너가 울퉁불퉁하고 이상합니다. 코너 각대를 써서 매끈하게 마감하지 않고 그대로 도배를 둘러서 고르지 못한 면이 그대로 티가 납니다. 좋은 작업자라면 미리 코너 마감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 설명해주거나 추천해줄 텐데 굳이 이야기해줄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필요한 작업 공정에 대해 미리 알았더라면 어떻게 마감해달라고 정확한 작업 지시를 했을 텐데 아쉬운 부분이지요. 그럼 어떻게 이런 걸 막을 수 있을까요? 이 세 가지를 하셔야 합니다. 일단 필요한 시공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원하는 레퍼런스 이미지를 찾았다면 그 모습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리스트화하고 견적 때부터 작업자와 상의 후 상호 동의해야 합니다. 욕실 인테리어 요청을 예로 들어볼까요? 초보 세린러는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 2칸 이렇게 하는데 얼마예요? 한 칸에 400씩 800 잡으셔야 합니다. 너무 비싼데 좀 싸게 좀 안 될까요? 다음 달 이날에 작업하면 30 깎아드릴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사기당하기 좋은 케이스고요. 공부 좀 한 세린러는 이렇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 2칸 사이즈 보내드렸는데 현장 상태는 철거팀에서 본드 자국까지 싹 철거할 거예요. 2칸 다 도막방수까지 설비팀에서 해놓을 거고요. 600각 자기질 타일이고 떠붙임 시공해야 하는데 경험이 있으세요? 에폭시 시공 해보셨나요? 예, 잘 아시네요. 그런데 욕실에는 덧방 아니라면 에폭시 하나로 시공하기보다는 드라이픽스도 좀 넣어줘야 단단히 잡힙니다. 네, 본드는 아덱스 X18로 작업 필요합니다. 네, 아덱스도 써보고 마페이도 써보고 했는데 확실히 더 튼튼해요. 원하는 걸로 준비하시면 작업할게요. 구배는 미터당 10전으로 하고 물빠짐 테스트 직접 보여주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작업은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줄눈까지 3일 잡으면 될 것 같은데 현장 한번 가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리스트 보내드릴 거고 현장에 도 붙여놓을 건데요. 이대로 다 되었을 경우만 최종 장음 드릴 거예요. 네, 돈은 작업 끝나고 주시면 됩니다. 전 개판 쳐놓고 돈 달란 말 안 하니까 걱정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 자재와 작업 방식이 협의되었고 작업 일정만 확정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정리한 리스트를 프린트해서 현장에 붙여두는 것입니다. 인테리어 업체는 이러한 구체적인 지시서를 도면과 3D 이미지로 현장에 붙여두고 감리를 합니다. 세리는 아무래도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너무 많은 부분을 말로만 협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하는 작업을 적어서 현장에 붙여두고 지시서대로 작업되었는지 확인한 후 완성되면 일당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기술자가 본인이 익숙한 방식으로 습관적으로 일 처리하지 않고 요청받은 대로 정확히 시공할 수 있고 하자 체크도 쉬워집니다. 세린러가 하루 종일 현장에 붙어 있으면 물론 가장 좋지만 본인의 인건비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만약 작업자가 협조만 잘 된다면 굳이 매일 현장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요 작업이 끝난 후 작업자에게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줄 수 있는지 미리 협의하고 동의한 작업자와 일할 수 있습니다. 가령 샤시 작업을 할 때 흔히 발생하는 폼 충진 불량은 단열 하자를 발생시키는데요. 작업 때 현장에 없어서 마감으로 덮어버리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 미리 샤시 설치 전 벽면과 샤시 주위에 폼 충진이 충분히 되었는지 사진을 보내달라 요청해 확인 후 진행해달라고 할 수 있지요. 작업자에게는 귀찮은 일이겠지만 현장에 없는 건축주에게 이 정도 협조도 못해준다는 작업자에게 굳이 일을 맡길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면 건축주도 안심이 되지요. 자, 이렇게 작업 공정 리스트와 현장 체크리스트까지 꼼꼼하게 준비할 수 있는 세린러는 실패 확률이 매우 적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수많은 공정과 작업의 디테일을 일반인이 언제 공부해서 지시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작업자마다 같은 일도 선호하는 자재와 작업 방식이 다른데 어떤 게 제대로 된 방법인지 일반인이 바로 알 수도 없지요.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세린 카페 같은 커뮤니티입니다. 수많은 작업자와 세린 경험이 있는 회원들이 질문에 답을 달아주시고 활발히 활동하시는 기술자도 많습니다. 또 동일 키워드로 유튜브와 인스타 검색해보면서 영상 설명도 찾을 수 있고요. 이렇게 한 달만 관심 가져도 정말 많이 지식이 쌓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인테리어가 너무 막막하고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세린의 모든 과정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가이드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링크를
참조하시고요. 가이드는 어떻게 하면 저와 같이 막막한 상황이었던 분들이 더 쉽게 본인의 집을 인테리어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모든 과정을 최대한 자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각 공정에서 세린러들이 알아야 할 하자 체크리스트와 어떤 작업을 시켜야 하는지, 견적은 어떻게 요청하는지 등 필요한 부분마다 찾아보실 수 있으니 시간을 훨씬 단축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파트 인테리어 같이 일정한 양식의 기본 주거 인테리어는 어느 정도 공식화되었다 할 정도로 비슷하고 작업자도 많습니다. 작업 지시와 하자 체크만 잘해도 기본은 한다는 거예요. 비용적인 이득 외에도 본인의 집이 어떻게 시공되었는지 실내 건축 마감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고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훨씬 더 잘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 수많은 작업자들을 구인하여 업무를 조율하고 프로젝트를 리딩하는 경험은 절대 쓸모없는 경험은 아닐 거예요. 겁내지 말고 과감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